그럼 저희가 먼저였네요. 저희가 선배네요. 네. 크게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포옹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타지에서. 네네네. 네. 해외에 나간 이유가 뭔가 결과를 제대로 만들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해외에서 뭔가 좀 해내는 것들이 기타 치는 저보다 한 몇 살 많으신 마츠노 에요? 네. 네. 몇 살 많으신 콜드레인 보컬 마사토 네. 상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할 때 언급이 되는 게 아, 정말요? 네. 그분들도 알고 있으죠. 아. 딱 저희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징글이 나왔는데 함성 소리가 이 형부터 뚫고 들어오고 2, 3만 명이면 그렇죠. 개인적으로 팟캐스트가 그거는 네, 안 들으신 게. 물론 저 동감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생각보다 그 열이 많으신 분이라는 WKP 초대석 8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 드렸다시피 오늘은 사실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신 이 게스트분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촬영 기준으로는 러브칩스 전이기는 한데 이번 러브칩스 페스티벌을 통한 내한 겸 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프롬츠의 PK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프랑스 보컬 PK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에요. 네. 설레네요. 저 남자 팬 좋아하시? 그럼요. 딱히 막 이렇게 막 두지를 않아가지고 상대를 그래요? 네. 프롬츠의 PK님 한번 모시고 초대석 8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일단 저희는 한국 채널이니까 네. 한국의 또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정식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밴드 한일 밴드 프롬츠의 보컬 PK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 매체에서 제대로 인사드리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에 러브칩스를 기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신 것 자체가 너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광이고, 저희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프롬츠 티셔츠 3장과 그리고 수건, 타올 2장을 댓글 이벤트로 해서 이번에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2분 선정해 드릴 거고요. 티셔츠 3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장은 제가 가질 겁니다. 한 장. 그래서 한 장 제 거고 2장 해서 티셔츠 하나, 타올 하나를 한 분한테 같이 이렇게 총 2분께 제공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프롬츠에선 PK님 혼자 나오셨지만 어쨌든 프롬츠 밴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도 되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럼 1부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1부는 밴드 프롬츠 그리고 PK님의 이야기, 또 PK님의 이야기는 사실 2부에도 더 많기는 한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츠 사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한국 오신 적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5년 전에 5년이요? 네, 5년 전에 페이더스크랑 그럼 코로나 직전이었어요. 직전에? 네. 이제 저희가 막 그때 공연을 하고 일본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생겼다라는 바로 그냥 직전이었네. 네네네 뉴스가 나왔어가지고 네. 사실 그때 이후로도 다들 이제 한국 너무 재밌고 또 이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코로나가 그렇게까지 막 심해질 줄은 몰랐죠. 그 당시에도. 페이더스크랑 오셨었구나. 페이더스크랑 그때 프롬 디 어비스라는 밴드가 같이 왔었어요. 또 페이더스크 요새 일본에선 완전 대세 밴드네요. 어저께인가? 어저께 그 원오크락이 닛산 스타디움에서 했는데 닛산 스타디움이 아마 한 5만 명, 6만 명 들어간 거예요. 원오크락네. 근데 원오크락 이번에 그 피처링이잖아요. 그래서 페이더스크 멤버 다 같이 나와서 같이 참석했다고. 좋습니다. 오늘 진짜 그런 분과 업계를 일본에서 나란히 하는 프롬츠 사실 한국에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롬츠 밴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롬츠는 지금 일단 메탈코어 장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밴드고요. 한국인 2명, 보컬인 저랑 그리고 베이스인 피구리요. 그리고 이제 3명, 일본인 3명 마츠노, 야스이, 그리고 헤븐. 이렇게 3명이서 구성된 약간 한일 하이브리드 밴드라고 보통 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이브리드 메탈코어 하셨을 때 하이브리드는 그냥 한국, 일본 인이 섞인 하이브리드의 뜻 하시는 거군요. 그렇기도 하고 약간 저희가 좀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메탈코어 밴드다 보니까 좀 틀에 박힌 메탈코어 장르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적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아이덴티티가 서로 이렇게 막 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비단 메탈코어 장르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우리만의
뭔가 새로운 거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좀 하이브리드 메탈코어라고 한번 새로운 장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국적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음악적 장르 음악적으로도. 이야기도 있는 약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네임인 것 같아요. 요새 하이브리드 K-팝이라는 단어도 좀 많이 쓰이거든요. 아 그래요? 전혀 에스파가 몰랐어요. 그걸 좀 밀고 있어요. 우리는 하이브리드 K-팝 걸그룹이다 이런. 아, 그럼 저희가 먼저 했네요. 언제 하셨죠? 저희가 하이브리드 메탈코어라고 한 거는 아무래도 거의 2018년? 17년? 먼저 그때? 네, 저희가 선배네요. 좋습니다. 에스파 좋아하십니까? 아 너무 좋아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프롬치 밴드 또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나 이런 영상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조회수도 되게 높아요. 한국 메탈코어 밴드라면 진짜 어려운 조회수를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다 또 이제 네, 레이블 분들이 많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하시면 되게 이 메탈코어라는 장르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초대석 하면서 신스네이크 분들이 나오셨었죠. 네. 그 이후에 또 처음이시기 때문에 또 신스네이크하고는 또 다른 색깔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예, 더 하드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면 한 번씩 가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러브칩스 페스티벌 작년부터 시작된 페스티벌이죠. 이제 용원이 형님이 하시는 네. 내한을 결정하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용원이 형이랑 처음 네. 만난 거는 저희가 그 작년에 데드팝 심 주최 데드팝 네. 페스티벌 나갔을 때 그때 거맥스가 같은 라인업이 있었어요. 네. 그 전부터 이제 뭐 그 일본의 라이브 하우스 사장님이라든지 이제 좀 다른 밴드 선배분들이 용원이 형 알고 있냐고 네. 같은 한국인이고 네. 이제 일본에서 이제 메인으로 활동을 하니까 네. 자주 그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네. 어떻게 장르가 워낙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 이제 만날 기회가 전혀 없다가 이제 아무래도 일본 페스티벌에 이제 장르에 딱히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이제 약간 만나 뵙자마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딱히 얘기를 안 나눠도 이제 저희 서로의 상황도 알고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크게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포옹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타지에서 네네네. 네. 그랬던 이제 저도 이제 후배고 네. 이제 용원이 형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커믹스가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그쵸, 예, 오래됐죠. 있었던 밴드라고 20년 들었고 넘었죠. 거기서. 당시에 막 뭐 네. 지금 뭐 텐피트라든지 뭐 더스트박스라든지 일본에서 지금 거의 레전드 펑크 밴드랑 같이 나란히 했었던 밴드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라우드 브릿지라든지 뭐 러브칩스라든지 이제 용원이 형이 한국에서 하시는 활동을 너무 리스펙트하고 있었어가지고 그쵸. 단지 이제 인사는 못 드렸었지만 네. 이제 거기서 바로 인사드리고 용원이 형은 또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셔서 이제 라이브 봐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나고야에 그 RAD 레이블이 주최하는 네. 이제 뭐 그 펑크 인 서머라는 큰 서킷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또 만나 뵙기도 하고 그렇게 인연이 좀 쌓이다가 아, 라우드 브릿지 올해 했었을 때 네, 오셨잖아요. 네네네. 강현님. 네. 그때 딱 제가 좀 가족 일이 있어가지고 입국을 했었는데 네. 영훈이 형이 그때 또 같이 이제 연락하다 보니까 이제 라우드 브릿지 괜찮으면 와달라고 하셔서 또 언젠가는 꼭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불러주실 그쵸. 라우드 브릿지가 4월이었잖아요. 네네네 몰랐는데 반년도 안 돼서. 예. 근데 저도 막 그 이게 막 그 주최자분들이 또 이제 플랜도 있으시고 이제 뭐 계획도 있으시고 관계지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제가 막 나서서 막 너무 출연하고 싶습니다. 뭐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용훈이 형한테는 항상 이렇게 라인업 만드실 때 뭔가 이렇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빨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오퍼가 왔을 때 저희는 바로 생각을 했죠. 한국 공연에 대한 열망은 PK님도 그렇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일본 네. 멤버분들은 어떠셨어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클럽 공연으로 한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올 때는 무조건 페스티벌로 와야 되겠다라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해외에 나간 이유가 뭔가 결과를 제대로 만들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해외에서 뭔가 좀 해낸 것들이 뭔가 그게 유종의 미가 있도록 그거를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관객들이나 원래 저희를 알고 계시던 분들이나 지금 한국에서 이런 장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저희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바로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커리어를 남기고 돌아와서 페스티벌로 돌아오는 게 뭔가 유종의 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페스티벌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감격이 있기도 하고 다른 멤버들도 그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감회가 깊어요. 그 제가 이렇게 일본에 가기 전에 이제 밴드 리더 이제 막 기타 치는 저보다 한
잘 많으신 마츠노. 에요? 네. 네. 잘 많으신 네. 그 마츠노가 있는데 네. 그 마츠노 그 형도 그 원래 부산에 엔드 디즈 데이즈라는 하드코어 밴드 있잖아요. 예. 네. 그분 공연을 그냥 보러 한국에 여행을 오셔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그때 엔드 디즈 데이즈에서 가끔 서포트 기타도 했었고 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본에 간다 그러니까 엔드 디즈 데이즈 그 보컬 상유리 형이 이어줬었어요. 마츠노. 프론트 들어가실 그때. 네네네. 아.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원래 한국에 대한 애정도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5년 전에 정식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프롬츠에 제대로 가입을 하고 네네. 그 내한을 하기 전에 네. 그 제가 서포트식으로 네. 그때 엔드디즈 데이즈가 일본에 있는 인펙션이라는 밴드랑 윌리 리멤버라는 밴드랑 프롬츠를 불러가지고 아. 부산, 대구, 서울 투어를 했었어요. 3일 연속으로. 이제 아. 그때도 사실 저는 프롬츠의 보컬로서 네.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멤버는 아니었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된 거라서 원래 그 프롬츠 멤버들 자체가 한국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꼭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걸 항상 존중해주고 코로나 때가 좀 길어져가지고 네. 이제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지만은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고 뭐 이런 타이밍에 한국 가면 어떻겠냐라고 오히려 일본인 멤버들이 저한테 제의를 해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열망이 더 생겼겠네요. 네네네. 하필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길어졌으니까 맞아요. 러브칩스 공연하셨는데 업로드 기준으로는 네네네. 어떠셨어요? 지금 말씀을 드릴 순 없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내한이죠. 프롬츠의 러브칩스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어떻게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신지. 그 저희가 페스티벌로 아까 다음엔 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자체가 이게 그 생각보다 일본에서는 저도 일본 가서 많이 느낀 거였는데 이게 밴드가 멤버만 있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안 돼요. 왜냐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 저희 음향 스태프랑 조명 스태프 그리고 이제 저희 머천다이즈 스태프를 네. 무조건 대동하지 않으면은 저희는 공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 한번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왜 페스티벌로 그 내한을 하고 싶었냐 하면은 해외에서 그냥 뭐 커리어가 있다, 뭐 좋은 공연을 하고 있다, 뭐 원맨쇼에서 몇 장을 팔았느니 뭐 어느 페스티벌 나가는 저는 그게 의미가 크게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희는 어차피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뭐 저희 메인 필드에서 일단은 그거를 치워두고 한국에서 어쨌든 한국 관객분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드려다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네. 뭔가 저희만 이렇게 와가지고 약간 뭐 공연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정말 일본에서 하는 퀄리티랑 정말 똑같은 퀄리티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충족이 되고 부담 없이 다 같이 와서 제대로 저희의 그 연출이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기다렸던 거기 때문에 질문 뭐였죠? 갑자기 또 이제 한국 팬들 중에서 어떤 모습을 네네네. 러브칩스 통해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희 크루들도 다 이제 같이 오게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국에서 메이저 밴드나 아이돌 무대에서 좀 볼 수 있던 연출 같은 것들을 아마 메탈코어 장르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뭔가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네네. 오 며칠 뒤에. 네네. 오 좋습니다. 기대하고. 저희가 굉장히 그 영상을 잘 활용하는 밴드긴 하거든요. 영상이요? 네. 그럼 뒤에 뭐 네네네. LED 이런 걸 활용하신다. 네네네.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오. 이제 사운드적인 면에서도 조명적인 네. 면에서도 작년에 제가 러브칩스 갔을 때 진짜 일본 밴드는 스태프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무대하기 전에 이렇게 그쵸. 막 세팅을 다 네네. 전 처음 봤거든요. 네. 그 모습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일본에서 퍼포먼스 보여주시는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직접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리허설도 그냥 러브칩스는 관객들 앞에서 그냥 하니까 네네. 네. 아 되게 진짜 작년에 너무 좋은 경험이었는데 네네. 이번에 그럼 프론츠도 거의 비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스태프스는 이제 너무 선배분들이시고 예. 너무 이제 막 그러시니까 이제 차이는 나겠지만은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일단은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를 갖추고 온 상황이라서 네, 그게 좀 되게 기대가 되네요. 아 좋습니다. 일본에서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많은 기대. 뭐 업로드 기준으로 이미 무대는 하셨겠지만
만족스러우셨죠? 좋습니다. 네. 프롬츠라는 밴드가 추구하는 그런 음악과 색깔, 뭐 대중분들한테 우리는 이 음악을 통해서 어떤 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과 색깔이라고 하면은 항상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 자체는 되게 좀 메탈코어 중에서도 굉장히 좀 엄청 헤비한 메탈코어를 그쵸? 네.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통 가사를 쓰고 곡도 반 정도는 제가 거의 다 어레인지를 하고 만들고 있는데 일본어로 가사를 다 쓰세요? 네네네. 와. 네. 가사도 제가 다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그 하고 싶은 이야기나 네. 이제 어느 정도 곡조 같은 거는 일단은 제가 거의 다 디렉팅을 하는 네네네. 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저것 느끼는 것들에 따라서 항상 그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 시기마다 음악 색깔이 조금씩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은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엄청 헤비한 메탈코어를 계속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일본에 간 이유도 그렇고 제가 이런 하드코어나 메탈 장르를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제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장르, 어떤 밴드가 더 리얼한 밴드고 뭐 정신적으로 더 리얼한지 뭐 음악적으로 더 리얼한지 아니면 뭐 사람이 더 리얼한 건지 뭐 그런 게 되게 옛날부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약간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엄청 올드스쿨한 것도 좋아하고 뉴스쿨한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은 일본도 그렇고 뭐 한국은 더 그렇지만은 이게 엄청 메인스트림한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해외에 비해서 서구권에 비해서 그쵸. 뭐 서구권에서는 뭐 저희 같은 밴드가 그래미 수상도 하고 네. 뭐 이제 뭐 엄청 큰 무대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이게 절대 메인스트림 밴드도 아니고 약간 그런 음악을 하면은 뭐 실제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가 이분 말씀하실 때 뭐가 안 쉬어 있어? 약간 이런 말 듣기도 하고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멀리 알릴 수 있는 아이콘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계속 그쵸? 옛날부터 네. 아이콘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비단 약간 저희만 이렇게 막 해서 뭐 해외에서만 유명하고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해외에 있는 팬들이나 이제 일본에 있는 팬들이나 뭐 이런 장르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족시키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음악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제 저희 뿌리는 잃지 않고 계속 하드코어 메탈에 뿌리는 두겠지만은 점점 좀 그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저랑 생각이 진짜 거의 일치합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아이콘도 진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서양은 이제 브링 미 더 호라이즌이 너무 많죠. 브링 미 더 호라이즌뿐만이 아니라 뭐 헤비한 장르, 그쵸. 뭐 헤비 메탈부터 올라가면 뭐 얼마 전에 영면에 드신 우리 오지 오스만 형님부터 시작해서 예. 아이콘이 계속 시대를 타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밴드는 그렇죠. 그렇죠. 서양에서는. 네. 이제 아무리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은 앞으로 뭐 수년 안으로 링킨 파크 같은 밴드도 이제 아이콘, 뭐 지금도 아이콘이지만은 네. 뭐 락앤롤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뭐 홀 오브 페임이라든지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커리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저희 시대에서는 그 포테지 시대에서 끝나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 아마 선배님이 네. 하셨을 때 좀 센세이션을 했잖아요. 그쵸, 그때 완전히. 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콜드레인 보컬 마사토 네. 상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할 때 언급이 되는 게 서태지예요. 아, 정말요? 네. 오. 그분들도 알고 있을 정도예요. 아. 옛날에 ETP 페스티벌이나 네. 서머소니 오셨을 때 네. 그때 보셨대요, 직접. 보셨구나. 그래서 진짜 너무 멋있다고. 왜냐면 그때는 콜드레인 아직 데뷔하기 약간 직전이었으니까 너무 멋있었고 한국에 이렇게 멋있는 밴드가 있을 줄 몰랐어요. 머리 하는데 얻어맞은 기분이었는데 근데 다 어디 갔냐고. 그쵸, 한국은 후대가. 네, 그래서 뭐 닥터코어 911이라든지 뭐 RS 선배님이라든지 많이 있었잖아요. 네. 피아 선배님도. 피아. 근데 뭔가 그 선배님들도 물론 당시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세대 교체? 맞아요. 세대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K-팝이 쉬고 올라오면서 뭐 이런저런 뭐 방송에 사고도 많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정식적으로 그 세습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침체기로 이제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프롬츠가 음악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요소가 있다면 이건 이제 팬분의 질문입니다. 가장 신경 쓰는 요소요? 네. 가장 신경 쓰이는 요소는 일단 제가 가사나 음악을 만들 때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좀 스트레이트하게 전달되는 거를 직설적으로? 좀 많이. 네. 그게 가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영어 가사도 있고 저희는 한글 쓰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네. 대부분 영어 가사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영미권에 있으시는 분들은 거의 스트레이트하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은 영어권 국가가 아닌 일본이나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이제 음악 전체적인 그런 곡초에서 그런 감정을 되도록 될 수 있을 만큼 느낄 수 있게 그런 신경을 되게 좀 많이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는 곡을 뭔가 리스너들 분들이 좋아해 주실까라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옮기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뭔가 좀 예측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포인트를 좀 이렇게 넣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써니터 이후의 발매로부터는 뭔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작품의 그 스포일러라고 해야 되나요? 빌드업. 그렇죠. 빌드업을 지금 점점 쌓아가는 중이라서 내년이나 내년 한 후반기쯤 되면은 좀 그래서 이런 빌드업이 됐고 이제 이런 작품이 그 다음에 나왔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기대 많이 해주시면 그 첫 번째 EP였나요? 네네. 그 마젠타 스마일. 네. 그 노시스 류님이 네네. 피처링 해주셨던 네네네. 그때하고도 많이 다르거든요. 써니트하고도.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예. 그 저도 들을 때마다 2021년도 프롬츠 노래, 2023년도 노래 또 스트레인저가 올해 나왔죠. 네네. 네, 딱 들으면 다 달라요. 되도록이면은 그 스타일을 계속 변화를 주려고 하는 편. 그래서 하이브리드구나. 네. 네. 똑같은 거를 하는 거는 물론 좋지만은 네, 뭐 그것도 기존에 있는 방법, 분들 네. 만족시킬 수 있겠지만은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제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 거니까 이제 그쵸. 아무래도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이 전작과 똑같은 거를 하지 않으려고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자가 복제를 안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왜냐면 자가 복제가 마냥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쁜 건 아니죠. 되게 되게 리스키하긴 하죠. 왜냐면은 원래 저희를 좋아하시던 분들을 떠나갈 수도 있는 그쵸. 그게 위험성이 제일 방향이긴 크죠. 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더 널리 저희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기 위해서니까 뭔가 그런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자가복제보다는 뭔가 점점 더 새로운 음악을 변하고. 만들고 조금이라도 파일을 넓혀서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곡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어요. 동생 맞아요? 저보다 동생인 거는 괜찮아요. 몇 나가- 년생이시죠? 저 9위예요. 네 예. 살 선생님. 나이는 안 밝히셔도 되죠. 아니 네. 나이는 상관없어요. 지금 저보다 어리신데 상관이 형님 말씀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생각이 많으시구나. 그렇죠. 해외에 나가서 뭔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유종의 미를 남기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냥 고민도 많이 하시는 티가 나네요.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럼 멤버들이랑도 많이 싸웠고 지금도 뭐 많은 고민하시고 계실 네. 것 같고 또 한국 오기 전에 한 2주일 전에 한 번도 없고 왔어요. 싸웠다고요 멤버들하고? 그러니까 그 막 네. 엄청 저희가 막 네. 감정적으로 싸우진 않지만 네. 반성회를 좀 많이 좀 하자. 이래가지고 프롬츠 활동하시면서 엄청 많은 무대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억에 나는 뜻깊었거나 그런 무대나 뭐 순간이 있었나요? 개인적으로는 2023년에 나왔던 사타닉 카니발이 제일 뭐 아시겠지만은 음악계라는 게 연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조금 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페스티벌 라인업 정해지는 것도 대부분 아마 그럴 거고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그러고 하지만은 저희가 엄청 언더그라운드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가 처음 그게 오퍼가 왔었어요. 네. 이제 그 사타닉 파티라는 이제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네. 홀에서 약간 신예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 그리고 또 선배들 이렇게 합쳐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런 기획이 있었는데 네. 그 라이브가 끝나고 1개월 있다가 메일로 이제 오퍼가 온 거예요. 사타닉 카니발의 본선에 그 출연을 해달라고 오퍼가 본선에? 오셔가지고 네. 그때 약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약간 저희는 그날 가가지고 그 사타닉 파티에 출연해서 뭐 거의 관계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린 적도 없고 그날 공연 끝나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온 게 난데 네. 너무 그때 라이브가 좋아서 부디 오프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오프닝을? 오퍼가 오셔가지고 사타닉 카니발이 엄청 큰 페스티벌이에요. 네. 이제 보통 마카리메스 9월 11월 하면은 보통 이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들어오는 와 페스티벌인데 진짜?
3만 명 저희가 갑자기 아무리 많아도 300명 정도의 네. 라이브 하우스에서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2만 명이 들어오는 무대에서 오프닝을 하라 그러니까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죠 진짜. 그것도 오프닝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아침 6시에 리허설하고 그날 이제 엄청 막 준비를 많이 했죠. 저희도 이제 페스티벌 처음이니까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스태프분들도 막 엄청 알아보고 이제 오퍼도 하고 그래서 스태프분도 많이 모시고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그게 강하게 남네요. 이제 이어 모니터를 그때 처음 했었는데 왜냐면 무대가 워낙 넓고 네. 넓으니까 이어 모니터를 안 하면 안 들려요. 아예. 아 원래 그럼 클럽에서는 인이어는 착용 따로 안 하세요? 그때까지는 안 했었어요. 아. 네, 이어 모니터 안 해도 이제 바로 드럼 뒤에 있으니까. 근데 그쵸, 네. 이거는 드럼에서 한 5발짝만 떨어져도 맞아요. 너무 크니까 이게 스네어가 때려도 이게 한 딜레이가 1.5초 정도 이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모니터를 이제 하기 전에 끼려고 했는데 딱 저희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징글이 나오는데 그 함성 소리가 이어 모니터를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2, 3만 명이면 그렇죠. 고척돔이에요,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올라갔었을 때 그런 광경이나 그런 것도 너무 감격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모르는 세계가 아직도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가능성 있는 밴드라는 걸 느껴주게 했던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페스티벌 이후로 이제 계속 그렇죠. 어쨌든 큰 네. 페스티벌에 네. 뭐 나름 자주 나가셨잖아요. 그 경험이 정말 좋은 그게 됐었겠네요. 그렇죠. 네. 좋았겠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팬분 질문입니다. 프롬초로 활동하면서 이제 팬분들한테 받았던 뭐 선물이나 이벤트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거, 이거 팬분한테서 뭐 받으셨던 것 중에 그게 받았던 것들. 네. 많죠. 그 사실 저희가 네. 일본에는 비주얼계라는 밴드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주얼계 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네. 뭐 여성 밴드들도 그렇고요. 어. 걸 밴드도 그런 거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근데 좀 모던한 음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는 정한 거였는데 그 팬분들한테 선물을 받게 되면은 큰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 팬분들 한 명이 엄청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그 팬 한 분한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예 정했어요. 처음부터 저희는 사적으로 절대 선물을 안 받기로 했고 그리고 선물을 받는다고 해도 매니저나 이제 저희 그 스태프분들 통해서 최대 금액 5,000원 그러니까 5만 원 이하로 5만 원, 네. 그거를 저희 팬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걸 잘 지켜주시고 있고 아, 그렇게 저희는 하시구나. 따로 그렇게 큰 선물이나 그런 거를 안 받는 편이에요. 가지고 오셔도 저희는 거절하고 돌려보내요. 뭐 나름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생각하신 네네네. 거니까 또 특히나 또 일본 또 그런 규율적인 거, 그렇죠. 규칙적인 게 좀 저는 되게 엄격하면 또 엄격한 나라라고도 네네네. 보거든요, 일본은. 뭐 팬분들이랑 물론 소통하는 것도 전 되게 좋아하고 지금은 자주 못 나가지만은 이제 머천다이즈 테이블에도 공연 끝나면 자주 나가고 했었지만은 너무 감사하신 분들이지만은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어쨌든 그날 티켓 값에 대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그렇죠. 그게 전부인데 그거 이외의 이익을 저희가 계속 받게 되면은 뭔가 좀 저희가 음악을 하는 취지랑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무슨 거는- 말씀인지 저는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좀 거절을 하는 편이에요. 팬분들이 이제 항상 주시는 거는 이제 대기실에서 뭐 이제 배고프지 말라고 이제 빵 같은 거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본은 또 투어가 또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투어에서 그 이렇게 눈 따끈따끈해지는 이제 안대 마스크 아니면은 뭐 이제 다리에 붙이는 약간 좀 그 피로 회복제, 네. 회복 그 패치 같은 거나 뭐 이제 다리 붙이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오, 진짜요? 휴족 시간이라고 오. 이제 돈키호테가 많이 있는데 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서 돌아가세요. 관광객분들이 뭐 그런 것도 있고 피로 회복제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것도 자주 주시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받아도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투어에서 네. 저희가 다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목캔디 같은 것도 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절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 나름의 그렇죠. 이 밴드 안에서의 규율 같은 걸 세워놓은 거니까 네네. 뭐 팬분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이건 해외 팬분인 것 같던데 서양권 네네. 아메리카 투어 계획 있는지 여쭤보셔가지고 확실하게 확답은 못 드리지만은 네. 확답 아닌가요 그러면? 한국 투어 계획은 있으신지? 한국 투어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옛날에는 어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부산에서도 하고. 근데 맞아요. 료상이랑 그 네. 다음에 얘기했었는데 네. 어제 노시에서 팝업 스토어를 해가지고 네. 그때 가서 많이 얘기 나왔었는데 깜짝 놀라셨다고. 뭐 이렇게 싸운다고 해도 막 뭐
네가 죽니 내가 나가니 네가 나가니 물론 진짜 네. 저걸 죽여 말아라는 마음은 그 일본에 그런 게 있어요. 좀 이제 밴드가 곡을 내고 기획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 더 캡버시티를 올려가가지고 근데 그런 레이블에 있는 밴드들이 벌써 그래미 노미네이트 되고 그런 밴드들이 같이 있으니까 야, 너 술 한잔 안 하면 죽여? 이렇게 집에 갈 거야?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도 있었죠. 많이 있었죠. 진짜 많이 있었죠. 가긴 어딜 가?